다시 특수구문이라는 게 왜 특수구문인 거냐면 원래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막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특수하고 좀 독특하고 그래서 이걸 특수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첫 번째로 일단 강조라는 게 있다. 강조라는 게 일단 문장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 내가 만났어. 탐을 어디서 만났냐면 도서관에서 만났어. 이렇게 할게요. 도서관에서. 그럼 at the library 이렇게 해볼게요. 야, 내가 탐을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럼 문장 구조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목적어. 그 다음에 at the library 하면 이제 도서관 이런 거 수식어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 강조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사를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탐이랑 전화한 게 아니라 만났어. 걔를 만났다니까. 이제 너무 그 만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동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동사 앞에다가 do를 붙이거나 아니면 does를 붙이거나 아니면 did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서술형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야. 서술형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얘들아 우리 어느 때 do를 쓰고 어느 때 does를 쓰고 did를 쓰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면은 야 내가 진짜 만났다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 쓰면 될까? did가 자연스럽겠죠. 매시 과거니까 did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 쓰라고? meet 써주고 그 다음에 탐을 만났다니까. 어디서?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뭐야?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만났다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아, 그러면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내가 제대로 바꿔줄 수 있는가?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밑줄이 나와, 얘들아. 이렇게요. 이렇게 밑줄이 나오고 이 문법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 문법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거의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든다든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그때 막 do you know BTS 뭐 이런 거 하고 I don't know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쵸? 그럴 때 do나 does랑 did를 붙이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일반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거니까 이 문법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거든? 다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 왜 여기 동사고 밑도 동사니까 뭔가 didn't meet 이런 건 말이 될 것 같지만 did meet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가 정답이 맞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니 틀리니 맞구나. 그치? 저 진짜 숙제했다니까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 저 진짜 숙제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I did finish my homework 또는 이제 do my homework 이렇게 해도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죠. 됐어요? do나 does랑 did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하면은 이제 일반 동사의 강조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되게 쉽지 않은 의미랑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사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동사 제외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사를 제외하는 걸 강조하고 싶다는 건 예를 들어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수식어를 강조하고 싶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났다니까 라고 하고 싶으면 내가 만났어 라고 동사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가 걔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냐면 이때 강조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이때 강조야. 근데 이때 강조라고 해서 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이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동사 써야 돼요. is를 쓰거나 과거라면은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써야 돼요. 근데 도서관에서 만난 게 몇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원제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번에 주어를 너무 강조해서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 is를 쓰고요. was 쓰고 that 쓰고요.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만났다니까. 얘들아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I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I 썼죠. 내가 만났다니까 탐을 그냥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 뒤에다 뭐 쓸까 얘들아? met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갔죠? 나머지 두 문장 써주면 돼요. met 그다음 뭐 써요? 탐 그 다음에 at the library. 야 내가 탐을 만났어. 셀리가 아니라 탐을 만났다니까 탐. 이렇게 또 탐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was 중간에 뭐 쓰라고요? 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that 써주고 그치 그대로 탐 여기다 썼으니까 걔 빼고 나머지 뒷문장 그냥 싹 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I met 그 다음에 그쵸 at the library. 여기까지 했어? 도서관에서 만났다니까 걔를. 너무 특이하지? 걔 맨날 놀랬는데 야 내가 걔를 도서관에서 만났다? 엄청 또 강조하고 싶어. It was 여기다 뭐 써야 되게? at the library 써야 돼요. 장소면은 요거 그대로 다 강조해야 되거든 얘들아.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소면 뭐 in my house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at bus stop 이렇게 쓴다든지 전자까지 그대로 다 써주면 돼요. at the 뭐죠?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만났다니까 그냥 뒤에 뭐 써요? that 그 다음에 그쵸 I met 탐 됐나요? 그러면 동사 강조하고 싶으면 do나 does나 did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고 동사를 제외한 거 나머지 싹 다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얘들아?
이때 강조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때 강조인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또 잠깐 그냥 이거는 그냥 조금 보태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이때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여기가 I죠. 잠깐. It was I 이상하지? 근데 맞는 거야. 이걸 me 이렇게 바꿔 쓰는 애들이 있어.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지만 그냥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이때 강조라는 게 약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거기서 성질이 이제 온 거거든. 그래서 이때 I는 지금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that과 뭐랑도 바꿔 쓸 수 있냐면 who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때 that은요. 탐이 목적어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라고 바꿔 써도 될까? whom이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도서관에서 만났다니까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위치가 되겠죠. 아, 뭔 소리야? where? 내가 where라고 쓰면서 위치를 안 해. where이랑 바꿔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위치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거 관계대명사 나중에 내가 그 고등학생이랑 가르쳐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는 참고로만 들어봐.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똑같은 거 지우고 연결하는 거니까 불완전한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탐을 만났다니까 완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위치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야 돼. 그리고 만약에 봐봐, 보경아. 만약에 위치를 쓰려면 그때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얘가 지금 주격이야? 얘가 주어니까. 얘가 목적어인가요? 얘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그럼 위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들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그냥 첫 번째로는요.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뭐 할까?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요. 밑줄 친 부분을 얘를 한번 강조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이때수로 강조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두나 더즈나 디드로 강조해야 돼? 이때수로 강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두나 더즈나 디드를 강조할 땐 뭐밖에 안 되니까. 동사를 강조할 때밖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다 이때수로 강조해주면 되구나. 이때 사이에 내가 강조하는 거 넣어주고 그냥 뒷문장 다 빼주면 돼요. 그걸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잘 들어봐. 아마 분명 나중에 집에 와서 오늘 또 그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때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밑줄 친 이때세 쓰임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등장을 시킬 거거든. 이때세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 이때 이렇게 쓰는 이때는 이름이 뭐냐면 이때 강조라고 불러요. 이때 이름이 강조. 근데 하나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도 이때 이렇게 쓰고 이때 강조도 이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밑줄 친 것이 이때 강조인 건지 가주어, 진주어인 건지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거든. 이건 중학생 버전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구분해주면 되냐면 가주어, 진주어는 중간에 좀 배우긴 배웠는데 아마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알려줄게요. 맞아요. 중간에 형용사가 끼면은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나머지 명사나 장소나 이런 개념이 끼면은 이때 강조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하나만 딱 적고 넘어갈게. 헷갈릴 것 같아, 집에서. 162페이지에다가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고 나 그냥 지울게. 밑줄 친 이때의 성격과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면 명사랑 강조해서 이때 강조 명사나 장소나 시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아마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으면 내가 자꾸 진짜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잖아. 진짜 중요해.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보다 2번이 정말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걸 알아야지만 독해할 때 얘들아 이게 이때 강조야. 이게 같이 하면 또 되게 쉽거든. 같이 하고 이건 중학생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시인 거잖아.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제 고등학교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개념 정리할 때는 좀 쉬운 걸로만 접근을 하죠. 근데 나중에 독해에서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때 강조가 나와. 그럼 이시 여기 있어. 대시 저기 있어. 그러니까 읽다가 이게 이때 강조인지 캐치가 안 되거든. 너무 멀리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리지 다음에 명사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게 이때 강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바꾸세요.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중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넣어주고 뒷문장 다 그대로 빼주면 되니까 대신에 이거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미 이런 걸로 변경하면 틀려요. 여기가 특수구문의 첫 번째 강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강조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강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의 강조, 나머지 두 번째는 동사가 아닌 것의 강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넘어갈게. 그 다음에 도치. 도치가 뭔지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해보자. 얘들아 도치가 뭐죠?
맞아. 앞뒤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하죠. 원래는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건데 동사 쓰고 주어 쓰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가정법 도치할 때 썼는데 생각나? 생각나요? 생각나? Had it not been for, were it not for 막 이런 거 외웠었잖아요. 그쵸? if 지우고 앞뒤 이렇게 싹 자리 바꾸는 거 도치라고 얘기했었죠. 도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 물어봐야지. 내일 영어 들었으니까. 얘들아 도치엔 뭐가 있어? 그럼 도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한 대답해. 알았죠? 첫 번째 도치란 어떤 도치가 있냐면요. 장소의 도치. 진짜 말로 쭉쭉 뱉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장소의 도치라는 게 있어. 그러면 장소의 도치라는 건 원래 그냥 간단한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한 마리의 고양이가 책상에 있다. 이렇게 해볼까? 한 마리의 고양이가 a cat 있다. is 책상 위에 on the 데스크 테이블 뭐 관계없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쪼개보면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고 on the 테이블이 장소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게 또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얘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문두가 뭐죠? 문두? 그쵸. 문장의 맨 앞에 우리가 문두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거를 맨 앞으로 한번 데려가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야 고양이가 책상에 있다니까. 근데 책상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on the table을 맨 앞에 일단 써주면 돼요. 장소를 먼저 쓰는 거야. 테이블이 아니라 데스크였네요. 데스크 위에 얘가 지금 장소고 장소가 맨 앞에 나왔어. 얘들아 그럼 뭐 쓰라고요? 동사 쓰고 주어 써주면 돼요.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이렇게. 그러면 장소, 동사, 주어. 지금 괜찮아? 장소, 동사, 주어. 이렇게 가지면 돼. 그냥 장소가 맨 앞에 써주고 그냥 동사, 주어도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우리 배웠다? 뭘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걸로 배우죠. 얘들아 고양이 한 마리가 영어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를 영어로 해봐. 그쵸? There is a cat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여기 is는 왜 is 쓴 거야? 고양이가 한 마리라서. 얘들아 there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 there. 거기에 뭐 이런 얘기잖아. 그쵸? 알고 보니까 얘가 장소였던 거죠. 얘가 동사인 거죠. 얘가 주어인 거잖아. 그쵸? 다시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영어로 해볼래 그러면? There are 아이고 two 그쵸? cats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왜 are 쓰는 거야? to cat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중1 때는 얘가 도치란다 얘들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 중1은 도치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중1 때는 이렇게 가르치죠. 얘들아 고양이 뒤에를 보고 고양이가 한 마리면 is 하면 되고 뒤에가 이제 여러 마리면 are 하면 돼.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릴 때는 도치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똑똑한 애들은 사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 쌤 주어와의 술취를 하는 건데 왜 얘한테 맞춰요? 그렇게 물어보는 애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s를 한 건 데스크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얘들아 왜 is 쓰는 거야? 뭐 때문에? 그쵸? 고양이가 한 마리니까 is를 쓴 거구나 라는 개념으로 가지면 돼. 하나 더. 장소의 도치 시험 포인트까지 내가 알려줄게. 장소의 도치 시험 포인트는 수일치예요. 뒷장에 있어 얘들아. 아니 장소의 도치 시험 포인트가 수일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On the back seat 이렇게 하고 sit many children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 정답 얘들아 sit이야 sit이야? sit이 정답이죠. 근데 이거 도치를 모르는 애들은 뭐라 그래? 좌석이 한 개니까 3인칭 단수니까 얘가 정답.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같이 하면 쉽다? 도치가 이제 만만한 게 아니야. 진짜 그 고등학생 애들 진짜 상위권 애들도 도치 문장을 혼자서 하면 잘 발견이 안 돼. 왜냐면 문장 시작할 때 얘들아 주어의 품사는 뭐만 가능하게? 명사만 가능하거든. 근데 on the back seat이라는 건 전치사로 문장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주어가 아니네. 그리고 뭔가 해석하다 보니까 뒷좌석이란 얘기니까 뭔가 장소의 느낌인데 얘가 장소네. 그럼 주어와의 수일치는 어디에 맞춰야 돼? 그쵸. 뒤에 맞춰야 되네. many children이니까 얘가 정답.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도치라는 걸 알아. 장소의 도치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항상 문법 공부할 때는 거기 시험 포인트가 뭐고 그 다음에 뭘 외워줘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장소의 도치 시험 포인트가 뭐라고? 스위치야 스위치.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가 어디에 맞췄는가? 뒤에를 맞춰주는 게 맞다는 거. 됐어요?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장소의 도치는 무조건 앞뒤만 그냥 자리 바꾸는 거야 얘들아. 그냥 장소 쓰고 무조건 자리 바꿔주면 돼요. 무조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 번째가 어렵거든. 대신 하나만 남겨놓고 지울게. 두 번째는 도치라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럼 너네가 이제 뭐라고 또 그래야 되냐면 부정어구 도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 부정어구의 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을게.
아이고, 장소의 도치는 그냥 아래 적어둬야겠다. 장동주 이제 이렇게 적어야겠다. 근데 부정어구의 도치는 이제 어순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부정어구를 먼저 적고요. 이거 근데 이해 가면 그냥 자기 하면 되고 혹시나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게. 일단 뒤에 부정어구를 쓰고 그 다음에 뒷문장의 어순을요. 의문문의 어순으로 해야 돼. 이게 더 헷갈리려나? 그냥 한번 일단 가볼게요. 부정어구의 도치라는 게 뭔지. 영장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나는 거의 그 뉴스를 몰라. 나는 거의 그 정보를 몰라. 이렇게 할게요. 나는 거의 몰라. 알지 못해. 거의 뭐하지 않다. 할드가 아니라? 할들리죠. 안다. No. 그 정보를. 그러면 알죠? 나는 거의 그 정보를 몰라. 얘들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냐면 할들리 이 자체가 거의 뭐하지 않다니까. 됐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럼 얘도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뭐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해도 맞는데 거의 모른다니까. 너무 강조하고 싶어. 이제 그러면 이 할들리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 돼요. 이제 할들리를 데리고 왔지. 부정어구가 맨 앞으로 왔죠. 그 다음에 얘를 뺀 상태에서 얘를 의문문의 어순으로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에 의문문 할 때 앞에 뭐 붙여? 그쵸? 두나 더즈나 디드를 붙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일반 동사잖아. 그러면은 부정문 쓰고 그 다음에 두나 더즈나 디드 셋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뭐 쓰는지는 얘기 안 할게. 그 다음에 주어는 뭐야? I 해주고 동사는 그대로 가주면 돼요. No, the information. 근데 I don't know the information where이라고 하면 돼요. 맞아. 근데 그거는 부정문이 도치를 못 시키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장소의 도치는 얘들아 무조건 앞뒤 자리 바꾸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앞뒤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앞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쵸? 왜냐면 일반 동사인 경우는 우리가 뭐를 살렸어야 되는 거니까. 두나 더즈나 디드를 살렸어야 되거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다시 장소의 도치는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장소의 도치의 시험 포인트는 스위치였던 거야. 무조건 바꾸면 돼. 앞뒤 그냥 싹 바꾸기. 근데 그게 부정어구 도치면은 일반 동사일 경우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살렸어줘야 돼. 무조건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틀려요? 그러면 hardly 쓰고 no하고 I하고 information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듣잖아? 되게 헷갈려. 집에 가서 문제 풀면 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럴 때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장소의 도치가 무조건 그냥 앞뒤 자리 바꿔주면 돼요. 이게 일반 동사가 비동사가 그냥 무조건 자리 바꾸는 거야. 대신에 그게 부정문일 때는 의문문의 순서로 가주면 돼. 조금만 더 해볼게. 할머니가 부정어. 부정어구죠. 왜냐면 할들 의미가 뭐야, 부정아? 거의 뭐하지 않다니까. 됐어요? 거의 뭐하지 않다. 할들리랑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개라도 뭐 아는 거 있는 사람 있을까? 윌링. 어느 윌링? 어리. 잠깐 뭐라고 서야? 마인드? 어떡하지? 이 부분 편집으로 드러내야 되나? 근데 약간 큐? 아닌데? 리틀이 거의 뭐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냥 뭐 scarcely, rarely는 뭐야? rarely. 드물, 그쵸? 거의 뭐하지 않는 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시로 이제 이렇게 해볼게. 아이고 이거 지우지 말걸. 하나 조그맣게 써고 갈게요. hardly, do, I, know. 뒤에 그대로니까 이렇게 쓰고. 다른 예문. 그녀는 거의 지각하지 않아. 이렇게 할게. 그녀는 rarely late for class 뭐 이렇게 할까요? 그녀는 거의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 얘들아 is 쓰는 건 알죠? late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럴 땐 is를 쓰는 게 맞죠? she late 안 되는 거 괜찮죠? 응,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rarely를 문두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야, 그 여자 거의 지각 안 한다니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rarely를 맨 앞에 쓰는 거야. 얘가 부정어구죠. 그 다음에 동사 쓰고 주어 쓰면 되는데 얘들아 얘 뺐다고 생각하고 she is late를 의문문으로 해볼래? does she late요? is she late죠. 비동사면 앞뒤 자리 바꿔. 너 바쁘니? 영어로 해봐. Are you busy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은 앞뒤 자리 바꿔서 is 그 다음 뭐 써요? she 그 다음에 late for 그쵸? classes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다시 나 수영할 수 있어 해봐. 너는 수영할 수 있는 영어로 해봐. Can you swim이죠. 조동사건 비동사는 앞뒤 그냥 싹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이 했죠. 근데 또 오랜만에 하면 헷갈린 건 맞아. 또 헷갈리긴 해, 그쵸? 대신에 그게 일반 동사 할 때는 우리 뭐를 살려요? do나, does나, did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가 조금 생각을 필요로 해.
얘가 일반 동사네? 그럼 do나 doesn't 살렸어야 되고 조동사네? 비동사네? 그냥 앞뒤 싹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이제 무조건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쵸? 하나 더 너는 미국에 가본 적 있니? 영어로 해봐 have you 그쵸? 이렇게 얘기하죠 do you have you been 아니 뭐야 말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쵸? have you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완료도 have you 비동사도 are you 조동사는 can you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일반 동사일 때만 do나 does나 did를 쓴대 야, 그럼 너네가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중에 뭘 출제할 것 같아? 당연히 일반 동사 출제하죠 그게 제일 헷갈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부정어구 두치거든